자, 이제 13장 성패와 궁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전심, 월령, 이사주, 배지, 필유, 성패, 하위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용신은 그쵸? 오로지 월령에서 찾아서 사주에 배합을 하니 반드시 성패가 있다. 그러니까 성격과 패격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하위성, 그쵸? 무엇을 성격이라고 하는가 하면서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격이 무엇인가? 한번 해설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용신이란 월지 지장간의 인원용사 중에서 사령용신을 말하는데 성패란 격국의 성격과 패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용신은 순용으로 성격이 되고 불선한 용신은 역용으로 성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12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한 용신은 식신, 재성, 인성, 정관을 말하고 불선한 용신은 칠살, 상관, 양인, 겁재 또는 효신을 말한다. 그러나 사주 구성에 따라서 순용을 역용으로 또는 역용을 순용으로 하는 예도 있고 또 합으로 인하여 성격이 되는 예도 있고 또 합으로 인하여 패격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왕세의 강약에 따라서 한 글자에 의해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패격이 되기도 하니 도대체 어떠한 경우를 성격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첫 문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관, 봉, 재인, 우무, 형충, 파해, 광격, 성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정관이 그쵸? 재성과 인성을 만나고 또 형이나 충, 파, 해가 없어야 정관격으로 성격이 된다. 자,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정관격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성과 인성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그러면 정관격은 어차피 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관은 순용을 해야 되니 그러면은 이 정관을 생하는 것은 뭔가요? 정관을 생해주는 것은 재성이고 그쵸? 그 다음에 정관이 생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 그쵸? 이렇게. 그래서 정관을 기준으로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 되는데 정관격은 좀 까다로워요. 특히 형충파해가 또 월지에서 형충파해가 없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은 저는 그러면 정관격이 성격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년생이고 국가 납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관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관인상생 그러면 일단은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같은 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을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주가 기해, 월주, 경오, 일주가 경인, 시주가 을유예요. 그쵸? 자, 경금일간이 5월에 이렇게 출생해서 월령이 5월이고 인옷을 화국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은 정관격입니다. 그쵸? 정관격은 순용을 해야 되니까는 이 정관을 상생하는 재성이 있나 봐야 되는데 시간의 을목 재성이 목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지에서도 인옷을 화국으로 이미 이거는 재생관이 되고 있으니 관이 튼튼한
그런 격입니다. 관이 재생관이 잘 되고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이 관이 상생하는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화생토 있나 보니까 연간에 기토가 정인으로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관을 기준으로 목생화를 받고 있는 재생관도 되어 있고, 또 정관을 기준으로 화생토를 하고 있는 관인상생도 잘 갖추고 있는 사주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뭐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데, 근데 이 사주는 왜 사업을 했을까 보니, 일간이 경금 일간인데, 일간이 월간의 비견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 양인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양인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상당히 강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의 생을 받은 이 정인이 또 일간과 비견을 또 생까지 또 하고 있으니, 일간은 굉장히 그 원령 자체의 정관 원령이지만 출발은 신령하여 저는 약으로 신약사주로 출발을 했지만 약병강 사주로 바뀌었죠. 신약사주가 시지에 양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천간에 비견 3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으니, 그쵸? 그 양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관을 감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비견에다가 인성의 생까지 받고 있으니까 심강하다. 그냥 감당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약병강 사주로 약이 변하여 강한 사주가 됐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약병강 사주니 이 사람은 자기가 강하니까는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국가를 상대로 뭔가 또는 제도권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자기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관격은 인성으로 강해야지, 근을 이렇게 양인이나 로강지를 갖고 있으면 보통 개인 사업으로 가게 된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결국은 사업을 꿈꾸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이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연지에 또 이렇게 식신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금생수의 식신을 갖추고 있으니 이 식신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정제가 이 해수의 통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목 편제의 장생지이면서, 그쵸? 장생지이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양인의 생을 받고 있어서 이 식상도 좀 튼튼한 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격은 관인상생격으로다가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인상생에도 불구하고 식신생제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돌아가면서 일간이 근황하다 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해설을 잠깐 읽어보면, 자, 경금일간이, 그쵸? 경금일간이 5월에 출생하니 정관격이고, 정관은 순용해야 하니 일지의 임목 편제가 5화 정관을 회합으로 생화하고 시간의 을목이 투관되어 재생관을 이루고 있으며, 또 연간의 기토, 정인이 투관되어 정제와 정인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다. 특히 월간의 경금 비견이 이 제극인을 합으로 묶으니 제인불회로 성격이 되었으니, 이 제인불회라는 거는 뭐예요? 그쵸?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재성과 이렇게 인성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는 보통 제극인으로다가 재성도 못 쓰고 인성도 못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비견이 있어 가지고 목국토를 막아주는 거죠. 이 경금이. 그래서 일단은 재성이 비견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구조죠. 그쵸? 합을 하고 있어서 이 인성이 재성을 꺼리지 않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것을 갖다 제인불회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비견하고 내 정지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는 보통 혼자 독자적인 것보다는 가족 동업이든지 주식회사 형태로다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 다음 예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39년생 관인상생으로 성격된 사주입니다. 전직 대학교 총장을 몇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늦은 나이에도 그 삼성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의 사주입니다. 자, 년주가 기묘, 월주가 병인, 일주가 기축인데 시주는 모릅니다. 일단은 시주를 빼고 보겠습니다. 자, 기토 일주가 인월에 출생해서 일단은 인중의 간목으로 정관격입니다. 그쵸? 정관격인데 이 정관격은 수생목으로 재생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생화로 인성으로 간인상생이 되면은 성격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수가 드러난 건 없고 축중의 개수를 쓰는 사주예요. 그쵸? 축중의 개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은 병화는 인중의 장생지로 월간으로 투관돼서 인성은 아주 뚜렷하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을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일단 축인묘라고 하는 어떤 프로페셔널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목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오행이나 육신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인월에 이제 간목이 이제는 당령인데 이 간목 당령이 일단은 축중의 개수의 개갑으로다가 개갑으로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거나 하는 목적성을 잘 갖추고 있어서 목생화가 잘 되고 있는 사주로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이런 사주들은 적성이 굉장히 교육하고 그쵸? 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군다나 병화가 장생지로 월간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 총장감으로서는 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오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이제 당연히 관인상생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비견 또한 또 이렇게 인성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토가 인월에 출생하여 정관격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관되어 관인상생으로 성격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2003년도 모모 대학교 총장을 하셨고요. 2008년에는 모모 의과대학교의 총장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또 총장을 또 역임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를 여기서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삼성 꿈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이버에는 이제 소개가 인물 소개로다가는 뭐로 등재되어 있냐면 1940년 7월 23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게 생년월일이 상관이 없다. 음력도 안 맞고 양력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사주를 소개한 이 생년월일은 저의 어떤 스승님과 같은 그런 분이시면서 항상 생일을 이때에 이렇게 맞춰서 하셨던 그런 실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주 확실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관왕 혹 재봉 식생이 신강대비 혹 제격 투인이 위치 타첩 양불상극 제격 성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왕성해서 정관을 생하거나 그쵸? 혹은 제가 그쵸? 식상을 만나서 그쵸? 식상의 생활을 받고 있는데 일간이 신강하거나 그쵸? 무엇 때문에 신강해요? 비겁을 둘러서 그쵸? 일간이 비겁을 둘러 신강하거나 또 혹은 제격에 그쵸? 인성이 드러나고 그 위치가 서로 타당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서로 그쵸? 두 개가 서로 상극하지 않는다면 제격이 성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까다롭죠? 제격은.
자, 그러면 한번 그 번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는 왕성해가지고 정관을 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왕성한 제가 정관을 생하거나, 그쵸? 제격에서는, 그러니까는, 재생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제가 식상을 만나서 생활을 받는 거죠. 그쵸? 식상생재 해야죠. 그래서, 제격이라고 하는 제격 용신이 그 순용으로서 그 식상에 생을 받거나 또는 재성이 관성을 생하거나 이거예요. 같이 또 정리를 하면은 그쵸?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비겁을 둘러서 일단은 신강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식상이 재를 생하려면은 비겁을 둘러서 비겁의 생을 받은 식상이래야 식상 생재했을 때 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일간이 일단은 제격, 제원령 용신에서 정관과 재성을 쓴다는 것은 신약 한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쵸? 신약 한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겁이 필요하다. 비겁을 둘러서 일간이 일단은 근황하든지 천간의 비겁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제격에서 이제는 인성이 드러나가지고 그쵸? 비겁이 없으려면 인성이라도 드러나서 인성의 일간이 인성의 생을 받는데 제격이다 보니까 재성과 인성이 서로 제극인 돼서 탐재 개인이 되면 합격이 되니까 재성과 인성이 제격의 인성이 투관되려면 그 위치가 타당해야 된다. 그 위치가 타당한 자리라는 건 뭐예요? 제격이 원령 용신으로 그냥 암장되어 있고 인성이 투관된 것, 그거는 좀 위치가 타당한 거예요. 서로 천간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격하고 제격이 천간에 드러나고 인성도 드러나려면 사이에 관살이 있어서 그쵸? 통관작용을 해주든가 이러한 것을 위치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제극인으로 서로 싸우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만이 제격이 성격이 된다. 그래서 제격은 좀 까다롭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면은 자, 재성은 선한 육신이니 그쵸? 순용해야 성격이 되는데 재성이 식상으로부터 생활을 받거나 또는 재성이 정관에 설화되거나 또 재성이 정관을 생화하거나 그쵸? 이 소리죠. 그래서 설화되는 것보다는 재성이 정관을 생화하거나가 더 낫겠네요. 재성이 정관을 생화하거나 그쵸? 생화하거나 그 다음에 신약한 일간이 왕성한 인성으로부터 생활을 받고 재성과 재인불애가 되면은 제격이 성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식상의 생활을 받는다면 일간이 또 비견으로 신강한 것이 좋다. 그쵸? 좋은 게 아니라 비견으로 신강하기 좋은 게 아니라 신강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격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격은 여러 가지로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예문은 39년생의 정제격인데 미국 MIT 공학 박사이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역임하시고 장관까지 지냈던 분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주가 기묘, 월주가 정묘, 일주가 경오, 시주가 병술입니다. 자, 경금일간이 묘월에 출생해서 일단은 격은 저는 원령용신은 정제죠. 그렇죠? 정제가 원령용신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제격으로 이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정제격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이니까는 일단은 식상생재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주에는 지금 수가 없어요. 그쵸? 식상생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식상생재가 안 돼 있으려면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생화를 해야 되죠? 목생화. 그래서 재생관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목생화로 재생관을 해야 되는데 이사주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어요. 그쵸? 관과 살이 혼잡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사주가 별 볼 일 없는 사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제격인데 식상생재는 안 되어 있고 재생관으로 성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식상생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제조생산이나 돈벌이 활동을 뭐 이렇게 내가 뭐 육체라든가 또는 뭐 또 사업 쪽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쓸 의향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재생관으로 이제 성격이 됐다는 것은 나는 관살을 쓰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관살을. 그쵸? 근데 이 관살을 쓰려면은, 재생관으로 관살을 쓰려면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성이. 그쵸? 그래서, 정제격에 이제 인성을 쓰는 구조로 가는데, 이 사주는, 사주가 일간이 일단은 신약해요. 지지에 근도 없고, 천간에 비겁도 안 두르고 있어요. 제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약한 사주인데 이때의 이 연간에 있는 이 기토 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살을 이렇게 인성이 관살을 설화해서 다시 신약한 일간을 토생금으로 이렇게 상생해주는 생화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은 오술로다가 그쵸? 인목은 없지만 오술로다가 삼합으로 인해서 오술로 이루어져서 천간의 그 관살 혼잡으로 이렇게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다행히 인성이 드러나서 이 관살을 다 설화해서 다시 정인으로서 일간을 생화해주는 그런 구조로서 정제격이 성격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재생관의 관인상생으로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 해설을 보면 자 경금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정제격이고 정제격이 관살을 만나고 연간의 기토 인성을 만나서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으로 약한 일간을 돕고 그 다음에 재와 인이 서로 재인불해가 돼서 성격된 사주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99년생이고 정제격이에요. 그래서 22년도 이민년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가 기묘, 월주가 경오, 일주가 임진, 시주가 병오시예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5월에 출생해서 이 사주는 좌우묘의 월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정제격입니다. 그쵸? 정제격인데 시간의 병화가 투간해서 이것은 이제는 제격이 이제는 혼잡으로 이제는 드러난 거죠. 혼잡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격은 그냥 정제격이다. 자평진전 이론으로는 그냥 이거는 정제격이에요. 그래서 월지 자체로서의 격을 잡는다. 그쵸? 정제격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식상생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식상생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연지에 있는 이 묘목은 삼합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고요하게 암장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는 목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주는 정제격인데 대신에 뭘 하고 있어요? 화생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화생토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 사주는 재생관으로 성격이 된 거죠. 재생관으로. 그래서 재생관인데 재생관으로 성격되었어요. 격은. 근데 이제 일간이 보니까는 앉은 자리에 진중에 개수에 통근만 하고 있지 정제격에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신약하죠. 그래서 정제격의 신약한 사주인데 다행히 이 재생관으로서 저는 기토 정관이 월간의 경금을 토생금으로 이렇게 그쵸? 관인상생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금인 편인이 금생수로 이렇게 일간을 돕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주도 좀 비슷하죠. 아까 장관님 그 사주도 제격인데 식상생지에는 쓰지 못하고 재생관의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성격이 됐었는데 이 사주도 똑같아요. 지금 정제격에 재생관의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저는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주다. 자, 그럼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5월에 출생한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이 시간의 병화, 편제를 만나서 재성이 혼잡하였으나, 그쵸? 연간의 기토, 정관을 어떻게, 이렇게, 투간 병화가 이렇게 화생토로, 그쵸? 정관을 재생관하고, 월간의 경금 편인으로 관인상생이 되니 이것으로 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 다음에 21일 대운 정묘 대운은 오화가 천간으로 대운에서 이렇게 투간한 그런 대운이라서 격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년은 합격한 이민년은 임수 비견이 시간의 병화 편제를 이렇게 또 수국화로다가 재화시켜서 격국을 맑게 하는 그런 세운이었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민년에 이제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본 사주였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수격은 편인격과 정인격이 다 포함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경 봉살 혹 관인쌍전 혹 신인 양왕이 용 식상설기 혹 인다 봉제 이제투 근경 인격 성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수격의 성격이니까 인수가 그쵸 약해서 살을 만나거나 그쵸 인수가 약한 살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혹 관인쌍전하거나 그러니까는 여기서 인성이 약한 살을 만났다는 것은 편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편인이 칠사를 만난 거예요. 약한 편인이 칠사를 만나거나 관인쌍전은 정인이 정관을 만난 걸 얘기하는 거죠. 정인이 정관을 만나거나 또 혹은 신인 양왕이니까 혹은 일간, 신은 일간이죠. 일간과 인성 두 개가 왕하다. 그쵸? 이럴 때는 식상으로 설기되는 용신이 있거나 또는 혹은 인성이 많은데 재성을 만나는데 이 재성이 천간으로 투간하고 근이 약하면은 인성격으로 성격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보면은 인수가 가벼운데 살을 만나거나 혹은 관인상전하거나 그래서 이 관인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그쵸 혹은 정인이 그쵸 정관을 만난 거죠. 그쵸 만나거나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좋겠죠. 그쵸 혹은 정인이 정관을 만나거나 혹은 일간과 인수가 함께 왕성한데 식상이 설화돼서 용신으로 쓰이는 경우 혹은 인성이 많은데 재를 만나고 재가 드러나 근이 가볍다면 인성격이 성격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약한 편인이 칠사를 보거나 그쵸? 정인이 정관을 보거나 또는 일간도 왕하고 인수도 왕한 경우에는 식상으로 설화되거나 그쵸?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 투간되어 왕성한 인성을 덜어낸다면 인성격이 성격이다.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그러나 이때는 재성의 근이 그쵸? 재성의 근이 약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쵸? 이때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4년생
84년생인데 살인상생격으로 성격되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주입니다. 저한테 이 어머님께서 저한테 뭐 여러 번 상담을 저는 했던 사주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주는 갑자, 월주는 무진, 일주는 갑오, 시주는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갑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해서 그쵸? 편제 월령입니다. 월령은 그쵸? 편제 월령인데 이 사주는 지금 진수충미 월이기 때문에 삼합이 일단 있나 봐야 돼요. 이게 편제 월령에 무토가 투과를 했다고 해서 이건 편제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단 삼합이 우선이에요. 진수충미 월은. 근데 자진 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제격이 아니고 정인격이에요. 그쵸? 정인격입니다. 그쵸? 정인격. 그쵸? 자, 편제격이라고 했으면 아마 편제격이면 장사했겠죠. 사업을 했거나. 그쵸? 자, 뭐, 그러면, 안 그러면은 뭐, MBA 공부를 뭐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쵸? 자, 정인격입니다. 자, 정인격은,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근데 본래는 관인상생이 오리지널인데, 여기는, 칠살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로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요. 그쵸? 관인상생하고, 그 다음에 또 수생목으로 또 뭐예요? 비견겁제를 생해야 돼요. 그래서 본래는 겁제를 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생목으로 비견을 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견을. 그래서 어쨌든 형태상 어쨌든 살인상생과 그러니까는 그 인성격이 인성원령에서 이렇게 관살의 생을 받고 또 인성원령이 비겁을 생하는 구조는 다 갖추고 있는 사주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그러니까 정인격인데 본래는 정인격이니까 정인격은 정관을 만나고 겁재를 만나서 행정 업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정인격인데 칠살과 비견을 만나서 그 상신과 구신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인상생으로 준비 능력이 철저하고 격이 튼튼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수생목으로서 비견겁제를 갖추고 있으니 인성을 파극하는 이렇게 무토 그쵸? 무기합이 될 수도 있고 토수가 되는 이런 것들 진토 이런 것들의 그 위험한 이런 환경을 이 비견이 하나 딱 떠 있으면서 목국토로 딱 눌러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격을 구하는 구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비견겁제가.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자격을 아주 확실하게 잘 갖추고 있는 사주이다. 인성격으로서는 잘 갖추고 있는 사주이다. 자격과 실력을 잘 갖추고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살로는 저는 5형이 있죠. 그쵸? 5형이 있으니, 뭐, 변호사가 이제 군경검 쪽에 이제 사법부 이런 쪽하고 형살은 그런 쪽 작용을 할 수 있으니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처자인연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배우자 자리가 이렇게 형이나 충으로 되어 있으면 자평진전 이론에서는 해로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문제로 어머님이 그 문제로 미국에 있는 딸이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부부 문제 이혼 문제로 저한테 여러 번 전화로 상담을 했던 사주인데 결국은 이혼하고 결국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다가 능력 있고 잘 갖추고 있다고 해서 가정이나 개인적인 게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살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내외로 양면으로 다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1년생인데 저는 편인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정인격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편인격을 또 한번 예문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사주는 61년생인데 연주가 신축, 월주가 또 신축, 일주가 신유, 시주가 기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금일간이 이렇게 축월에 출생해서 조우가 많이 좀 실조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환경이 이제 열악한 환경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인의 어떤 올케 언니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친정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불구하고 이분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자기 친정도 잘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도 이제 부부가 거의 평생을 결혼만 했지 이렇게 떨어져서 주말 부부로 지방과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정까지 잘 지키고 나름대로 재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큰 재산을 모은 그런 능력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조우적인 측면에서의 열악함이라든가 힘든 고생 그게 이제 결혼을 했어도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은 이제 한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전인가에 있고 본인은 자식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서 그 주말 부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친정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러면서 자수성가를 그런 사주 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신금일간이 이제 축월인데 역친수축미월이네요. 그래서 사유축 삼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수축미월은 삼합으로 다 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 삼합은 비견으로 이제 삼합이 됐기 때문에 이건 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삼합을 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삼합이 됐다고 해서 이걸 걸록격이라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걸록격 양인격은 월지 자체가 걸록이나 양인이었을 때만이 걸록격 양인격이 성립이 되지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삼합이 됐어도 이거는 걸록격 양인격으로 쓸 수 없으니 초기나 분기로서 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령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대 운이니까 곱하기 3 하면은 3, 4, 12. 근데 이 사람은 여자가 순행으로 가기 때문에 30에서 12를 빼면 18일을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봉기 사령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인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편인격이 또 시간으로 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이에요. 그렇죠? 자, 편인격은 첫째 7살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주는 7살이 없어요. 그래서 살이 없어요. 살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살인상생이 이제는 살이 없기 때문에 살인상생은 안 되고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살인상생이 안 되면 편인격은 내가 새겨주는 거에 비견이 있어야 되는데 비견은 잘 갖추고 있어요. 비견은 막 2개나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견은 갖추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격과 틀을 지켜가는 그런 구신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견으로 이 사주는 편인격이 비견으로 성격된 사주예요. 7살은 없지만 그래서 아마 더 고생은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비견으로도 성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는 편인 월령에서 임비식 그쵸 이렇게 비견으로다가 이 편인이 인비를 이렇게 비견을 생하고 이 비견들이 다 뭐예요? 비견들이 사유축 삼합까지 연결해 갖고 식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임비식 사주, 임비식. 그죠? 어떻게 따지면 임비식 사주. 자, 편인격의 임비식 사주로 성격된 거예요. 편인격의 임비식 사주로. 그래서 임비식 사주인데 재성은 없어서 불리한 것 같지만 해중에 간목이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중의 간목에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비식상으로다가 상관생제를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제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그쵸? 축월에 출생하여 기토가 사령용신이니 편인격이다. 일간이 근황하고 그쵸? 인수가 많아서 태왕한 사주이지만 시지의 상관이 일간을 설화하여 임비식 사주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해수 지장간의 간목 정제가 장생하고 있으니 재물복이 많은 사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석해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58년생 편인격인데 대학원의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직한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고요. 연주가 무술, 월주가 기미, 일주가 경자, 시주가 갑신입니다. 자, 경금일간이 미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출생했으면은 지술축미월이니까 이게 해묘미 삼합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이제 격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삼합이 없어요. 삼합이 없어서 간목은 투관했다고 해서 이 간목으로다가 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삼합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격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잡아요? 정화, 초기 정화나 그 다음에 미중의 기토, 그렇죠. 봉기로서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사령을 봐야 되죠. 그럼 6대운이니까 6대운의 순행이네요. 그러니까는 곱하기 3을 하면은 3, 6이 18. 그쵸? 그래서 순행은 30에서 빼야 돼요. 그럼 12일 된 거예요. 그쵸? 12일 됐으니까는, 12일 됐으니까는 이게, 12일까지는 이제 정화가, 그쵸? 정화가, 이제는 그 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딱, 이렇게 날짜에 딱 걸려 있을 때는 이제 저는 만세력으로 꼭 확인을 합니다. 만세력으로 확인해 본 결과 14일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봉기, 그쵸? 미중의 기토로서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기토로서 뭐냐면 월간에 그쵸? 정인격으로서 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인격으로 격을 잡아야 되는데 인성이 혼잡됐어요. 무토도 나와 있고 기토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혼잡되어 있어도 기토 정인격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인격이에요. 근데 이것이 갑기합으로 묶였어요. 이렇게. 그쵸? 갑기합으로 묶여가지고 이거는 격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합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거는 길신격은 합으로 묶이면 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 편인격으로다가 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인격으로 잡는데, 자, 편인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7살. 첫 번째 7살이 살인상생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갑기합이 됐고 요거는 일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무토를 이거를 격으로 삼아야 되는데 7살이 없어요. 사주에. 그래서 7살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나요? 그쵸? 비경겁제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비겁은 없고 일간이 일단은 근황해요. 그쵸? 그래서 일간이 근황할 때는 이제 인하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쵸? 일간이 근으로 왕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인성이 일간, 나를 생하고 내가 이렇게 식상으로 빠지는 이나 식상의 사주로 성격이 되었다고, 편인격의 이나 식상의 사주로 성격되었다고 저는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래서 이거는 인하식, 이거는 다 이렇게 자평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성격을 이제 후에 이제는 보면은 이제 이런 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하식으로 다 성격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간이 근으로, 그죠? 록을 가지고 있어서 시에 록을 가지고 있어서 근으로 왕한 데다가 월지와 년지와 연간과 월간이 다 온통 토가 너무 많아서 이게 토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인성이 아까 예문에서 인성이 다한 경우, 그쵸?
재성으로서, 그쵸? 재성이 투간돼서 이 인성을 덜어내고, 덜어내면 성격되는데, 그럴 때는 이 재성이 근이 없어야 된다. 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 재성은 간목은 지지에, 그쵸? 미 중에 약한 근만 있지, 로강지가, 인목이나 묘목에 로강지에 근이 없고, 통근만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일간독 근황한 데다가 인성이 다한 경우에는 이렇게 재성으로서, 약한 재성으로서 인성을 이렇게 덜어내는 것으로도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인하식상으로도 되지만은 또 하나로는 뭐로 될 수 있냐면 인하식보다는 이 사주의 예문으로 봐서는 인다, 그쵸? 인성이 예, 인성이 다해서 무엇으로 재성으로서, 그쵸? 재성으로서 약한 재성으로서 이거는 이렇게 성격을 시킨 그런 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면은, 자, 경금일간이 미월에 출생하여 회합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사령용신으로 격을 잡는다. 그래서 기토 정인이 사령용신이다. 일간이 근황하고 인성이 많은데 가벼운 재성 간목이 인성을 덜어내어 편인격으로 성격되었다. 본래 인수격은 순용해야 하지만 인성이 많아서 역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격 예문이 유독 많네요. 자, 예문 91년생 편인격인데 서울대 합격했었는데 서울대를 포기하고 경희대 한의학과에 입학한 특이한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고요. 자, 신미, 그 다음에 신묘, 정해, 을사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화일간이 이제 묘월에 출생했습니다. 좌우묘유는 그 자체로 격을 삼으니 편인격인데 이 사주는 해묘미 목고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그 다음에 시간의 을목까지 투간되어 있는 사주로서 편인격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쵸? 편인격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해묘미 목국에 을목이 나왔으니 편인이 왕한 거죠. 그쵸? 편인이 이렇게 왕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성이, 가벼운 재성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고 지장간에는 통근조차 없으니 이것도 왕성한 인성을 가벼운 재성으로 덜어내는 구조로다가 편인격이 성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해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하고 시간의 을목이 투간되어 편인격이다. 자, 편인격이 해묘미로 회합하고 해수 정관으로 관인상생이 되어서 편인이 왕성하다. 그죠? 가벼운 신금 편제로 왕성한 편인을 덜어내어 성격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가벼운 재성으로 성격되기도 했지만 이제 편인이 이제는 관인상생으로 해묘미 삼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지에 이렇게 정관의 관인상생으로 성격된 것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편인은 정관을 이렇게 설기해 오기 때문에 재생관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이제는 그런 뭐랄까 관인상생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약하더라도 천간의 재성이 중첩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금생수로다가 재생관 관인상생으로도 돌아가는 사주이다. 그래서 이 사주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인성이 왕에서 가벼운 재성으로 성격된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재생관의 삼합으로다가 지지해서 관인상생으로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이제는 그 사주가 이제 성격된 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식신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 생재 혹 식 대살이 무재 기식 취살 이 투 인 식격 성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식신이 재성을 생화하는 것, 식신격은
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신생재로 이렇게 되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식신대살이 무죄라고 했어요. 이것은 식신이 살을 대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없으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귀식치살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쵸? 인성이 투간되어 있다면 식신격으로 성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은 식신이 생하는 재성이 있으면 일단 성격이 돼요. 그거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또는 식신격인데 칠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식신대살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신재살과 식신대살은 달라요. 식신재살은 칠살격에서 식신을 봐서 식신의 재화를 받은 것이 식신재살이고, 식신대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식신격인데 칠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살이 월령에서 식신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식신대살인데, 그런데 이 식신대살격으로 성격이 되려면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재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이. 만약에 식신이 살을 대하고 있는데 재성이 천간에 드러나면 이 식신이 살을 조절하지 않고 식신생재로 가고 재성은 살을 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식신격이 파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라는 게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살을 볼 때는 재성을 보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식치살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월령의 좌우묘유 자체로 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천간에 인성을 본 거예요. 인성이 투간된 거예요. 그쵸? 인성이 투간되어 있으면은 원래는 파격이잖아요. 그런데 살이 또 드러나 있으면은 이때는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월령이 이미 식신월령이거나 상관월령이라고 하면 일단 일간이 신약한 거잖아요. 그쵸? 신약한 상태에서 천간에 인성이 살을 만나서 살을 설화시켜서 일간을 생해주면 이게 다시 살인상생으로 돌아가지고 월지에 있는 식상으로다가 이렇게 빼어나게 이렇게 설계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귀식치살로다가 식신을 버렸다고 해서 식신격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살인상생으로서 식신격을 성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요런 조건이 되어 있으면 식신격이 성격이다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은 일간이 일단 근황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근황해야만이 식신이 그 편재를 생화해서 그렇게 되면 순용으로서 성격이 된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편재가 만약에 없어. 근데 식신이 살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식신 대살격으로 성격이 되는데, 이때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이제는 편재가 없어야 된다. 재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식신생재에 편재가 없을 때에만이 그때 칠사를 봤을 때 식신대살격으로 성격이 된다는 거고, 귀식치살은 조금 설명했듯이 이제는 그 편인으로 인해서 천간에 인성을 봤다고 해서 식신격이 파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서 인성 편인이 칠사를 만나면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생화하고 다시 일간이 월령의 식신으로 설화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귀식치살로서 성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55년생인데요. 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도 같이 병행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식신생재격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은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몇 번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살이 대운에서 왔을 때 한번 국회의원이 한 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치하고는 인연이 좀
깊지 못하고 사업가로 차라리 가는 쪽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사주고요. 자, 을미, 병술, 갑인, 을축입니다. 자, 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했습니다. 그쵸? 수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진술축미 월이니까 인호술 삼합을 봐야 되는데 일지에 갑인 일주로서 인호술이 가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월간에 병화가 투간했으니 이것은 목화 식신격입니다. 그쵸? 목화 식신격인데 비견겁제가 천간의 겁제가 시간하고 연간의 을목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서 이 식신은 비겁의 생을 받고 있는 식신이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비겁의 생을 받고 있는 식신이고 또 일간이 근황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근황하기까지 하니까는 이 식신은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좋은 길신, 그쵸? 길신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억부적으로도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는 식신격이고, 그래서 근황하고 비겁도 많은 것들을 다 설계해 와가지고, 뭐예요? 월지에 있는 그 술토의 화생토로다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화생토로, 술 중에 무토로다 화생토로 해서 편재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정편재가 혼잡되어 있죠. 연지의 미토, 시지의 축토까지 해서 또 이게 신살로는 또 축술미 사명을 이루고 있으니 제조 생산하고는 인연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수월에 출생하여 인술로 회합하니 술토 중에 정화 상관으로 격을 삼아 상관격인데 병화가 투관되어 식신격이다. 그래서 일간이 비겁으로 근황하고 병화 식신이 비겁을 설화하니 식신 생재격이다. 제주 없는 유통업을 하다가 경금대운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나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주입니다. 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은 또 예문이 또 하나밖에 없네요. 저 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칠살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식신격까지가 이제는 길신격의 성격을 이제 맞춘 거예요. 길신격의 성격. 자, 지금부터는